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비 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좀비 미법 제37강은 계약금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원세구도시민법 원시민 제53강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여기 밴드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죠. 565조가 해약금 규정이라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위약금은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위약금은 약정을 해야만 위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해약금은 565조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두 개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유상계약 임대차에 준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해약금액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건 이행착수 전에만 가능하니까 그 뒤에 원상회복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4번, 5번은 이행착수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이 이행착수고 매도인은 등기소득 교부입니다. 그럼 4번, 5번은 중도금을 주거나 등기소득 교부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행착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매수인이 돈 주지 않았죠? 매도인이 등기소를 교부하지 않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이행착수 아니라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도 주의하세요.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장금 지급을 총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돈 주지 않았죠? 등기소를 교부하지 않았죠? 이행착수 아니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2번도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의 경우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한 거 아니니까 손해배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이 부수와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네요. 그때 위약금 성질 있죠. 뒷부분에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해약금은 565조에 쓰였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위약금은 법조문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처럼 위약금 특약했을 때만 위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합의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죠.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원칙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 가능한데 자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다죠.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여기처럼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입니다.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3번 계약금은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입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행착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는 게 상관없죠.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착수해서요. 뒷부분에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 해제,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을 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4번은 가불병 사례가 나왔죠. 그럼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고, 이렇게 사례 문제가 길면 밑에 1, 2, 3, 4, 5를 먼저 읽으면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한번 1번 들고 볼까요? 1번 가불사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 틀렸죠. 요물계약이죠. 1번이 답이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문제를 읽을 필요 없었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2번 우리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추정됩니다. 3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주기라고 안 주잖아요. 그 뒷부분처럼 갑은 계약금 약정, 그 계약금을 주기로 한 그 약정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4번, 5번은 날짜가 나왔네요. 그럼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문제로 올라가세요. 자 4번 2014년 5월 1일 갑이 그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가 언제죠? 2개월 후 7월 밑에 7월 10일이죠? 7월 10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틀린 겁니다. 그럼 4번 우리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 언제 주기로 했죠? 원래 날짜가 7월 10일인데 한 달 전에 줬죠. 그러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은 이행 착수한 겁니다.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5번 우리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그럼 제 날짜에 지급했죠. 근데 갑은 소유권 넘겨야겠죠. 근데 갑이 소유권 이전 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갑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우리는 매매계약을 해제, 이 해제는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정해제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 등기 안 해줬으니까 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 너무 쉽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길면 1, 2, 3, 4를 먼저 읽으면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5번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네요. 중도금 잔금이 1개월에 받기로 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2번 갑을 사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그럼 이행착수했죠.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은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가능하죠. 임의규정. 약정했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투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전부를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거죠.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 이게 채무불이행이죠. 그때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잘못했으니까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3번 갑과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계약 효력은 소멸한다죠. 종된 계약이라 매매가 실효됐죠. 그럼 계약금계약도 효력이 소멸한다. 종된 계약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 4번 누리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 증여금 성질이 있죠. 5번 우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 착수했네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도 계약금 배액 상환에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제 틀린 거네요.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그럼 위약금 성질 있죠. 그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즉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래도 이행 착수에 해당하죠.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죠. 약정계약금, 약정계약금이 기준입니다. 4번은 맞았습니다. 5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럼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 아니라 했죠? 매수인이 돈 주지 않았죠? 매도인이 등기소를 교부하지 않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 7번 문제는 4번에도 만약이 있고 5번에 만약이 있죠. 그 만약은 어떨 때 쓴다 그랬죠? 문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씁니다. 그럼 문제 7번에서는 계약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그랬죠. 근데 4번 지문은 만약 우리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문제와 다르게 가정했을 때 4번처럼 만약을 씁니다. 5번은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그럼 7번 문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 없죠. 근데 5번에서는 문제 없는 걸 더 추가한 거죠. 이럴 때 만약을 쓰고 아무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만약을 어떻게 쓴가 잘 알아두세요. 자, 이 시간에는 계약금 계약을 공부했었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